저 늙은이는 동전 한 입도 안 쓰는 지독한 구두쇠야. 온 고을 사람들이 그 영감을 욕했습니다. 밥 한 술 얻어먹으러 온 거지에게도 문을 걸어 잠그고 제 자식 홀레 날에도 상을 허술하게 차려 손가락질을 받던 영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감이 죽고 나서 발견된 낡은 장롱 속 문서 하나가 고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굶는 아이들의 밥값을 대줬다는 기록이 그 빛바랜 종이 위에 빼곡히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영감을 평생 손가락질하던 그 입들이 이번엔 제 손으로 제 뺨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영감은 왜 이름을 숨기고 수십 년을 욕바지로 살았던 것일까요? 통쾌하고 눈물겨운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경상도 어느 산골 고을에 복만이라는 영감이 살았습니다. 나이는 60을 훌쩍 넘겼고 등은 굽었으며 낡은 삼배 두루마기 하나로 여름과 겨울을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이라고 해봐야 방 2칸짜리 흙집이었고 마당 한쪽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면 이래 혀를 찼습니다. 저 집 영감은 돈이 있어도 쓸 줄을 모른다니까. 쌀독에 쌀이 넘쳐도 죽만 쑤어 먹는 사람이야. 가진 것 없는 우리보다 더 쪼들리게 산다고. 쯧쯧. 복만 영감은 그런 말을 들어도 그저 웃고 지나쳤습니다. 화를 내거나 변명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을에서 제일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복만 영감에게는 논 서너 마지기와 밭이 조금 있었습니다. 남들 보기엔 그 정도면 넉넉히 먹고 살만한데 영감은 늘 허름하게 지내니 사람들 눈에 구두쇠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감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순돌이였습니다. 순돌이는 25살의 건장한 청년으로 아비와 달리 성격이 호탕하고 동네의 사람들에게도 싹싹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장에 다녀오겠습니다. 순돌이가 아침 일찍 집신을 동여매며 말했습니다. 복만 영감은 텃밭에 쪼그리고 앉아 잡초를 뽑다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장에서 술 마시지 말거라. 예, 아버지. 순돌이가 대문을 나서자 영감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손을 놀렸습니다. 그런데 순돌이가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장터 어귀 느티나무 아래 10살 안팎의 아이 서너 명이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볼이 홀쭉하고 눈이 퀭한 것이 며칠은 굶은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순돌이가 발걸음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너희들 밥은 먹었느냐? 아이들은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순돌이는 가지고 있던 엽전을 꺼내 아이들에게 쥐어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순돌이는 밥상머리에서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장터 어귀에 굶는 아이들이 있더이다. 복만 영감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돌이는 영문을 몰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뒤 방문이 열리고 영감이 작은 엽전 꾸러미를 들고 나왔습니다. 내일 새벽장이 서기 전에 이걸 국밥집 최주인에게 가져다 주거라. 예? 이게 무슨 돈입니까? 아이들 밥값이다. 순돌이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버지가 저 아이들을 아십니까? 영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져다 주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가져다 줬다고 하지 말거라. 다음 날 새벽 순돌이는 영감이 시킨 대로 국밥집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님이 보내셨습니다. 최 주인은 엽전 꾸러미를 봤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네.
늘 그랬듯이 저 아이들 배 채워주겠네. 순돌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라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돌이는 가슴 속에서 뭔가가 뒤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구두쇠라고 욕을 먹을 때마다 속으로 쪽팔리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고을 훈장댁에서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당 아이들 중에 집이 너무 가난해서 글을 못 배우게 된 아이가 있었는데 누군가 그 아이의 글 공부 비용을 익명으로 내줬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선행을 베풀었을꼬? 훈장이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 복만 영감의 집에는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박씨 성을 가진 중년 사내가 영감의 집 대문을 쾅쾅 두드린 것이었습니다. 영감, 이 쌀 좀 빌려주시오. 아이가 셋인데 이번 달은 양식이 떨어졌소. 복만 영감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사내는 손에 빈 자루를 들고 있었고 눈에는 체면을 버린 사람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감은 잠깐 사내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오. 사내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영감은 창고 쪽으로 걸어가서 쌀 한 가마를 끌어냈습니다. 가져가시오. 이렇게 많이요? 아이 셋이 있다고 했잖소. 사내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쌀자루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소이다, 영감. 꼭 갚겠소. 영감은 손을 저었습니다. 갚지 않아도 돼요. 대신 이 일은 남한테 말하지 마시오. 사내는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마을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복만 영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 구두쇠 영감은 쌀 한 톨도 안 내놓는다더니 그 집 창고에는 쌀이 쌓여 있다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있어도 안 쓰는 거라고. 지독한 영감이지. 안악들의 혀는 거침없이 놀렸습니다. 복만 영감이 쌀을 내줬다는 사실은 박씨 사내가 입을 닫아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영감이 쌀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더욱더 구두쇠라는 확신을 굳혀갔습니다. 순돌이는 우물가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런 억울한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터집니다. 복만 영감은 담뱃대를 입에 물고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속 터지면 안 되지. 아버지는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영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억울하다는 건 내가 한 일이 남에게 알려지길 바란다는 소리다. 순돌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알려지고 싶지 않다. 그 말이 방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고을에 새로운 인물이 하나 나타나면서 복만 영감의 평온한 일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고을 아전 오씨가 복만 영감의 논선어 맞이기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오 아전은 욕심이 많고 교활한 인물로 약한 백성의 땅을 빼앗아 제 배를 불리는 것으로 이미 고을에서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복만 영감의 집을 찾아와 대뜸 말했습니다. 영감, 그 논을 내게 넘기시오. 값은 내가 쳐드리리다. 복만 영감은 담뱃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팔 생각 없소. 영감, 잘 생각해 보시오. 내가 좋게 말할 때 넘기는 게 나을 거요. 영감은 오아전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내 논이요. 오아전은 싸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두고 봅시다. 그날 이후 오아전은 온갖 방법으로 복만 영감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논에 물이 들어오는 수로를 막아버리고 세금을 2배로 올려 청구하며 영감의 텃밭 경계를 문제 삼아 관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오아전이 하는 짓을 보면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아전에게 찍히면 제 집도 무사하지 못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돌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관청에 호소해야 합니다. 복만 영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청 사또가 오아전 편이다. 그럼 어쩌란 말씀이십니까? 영감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바람이 불어 텃밭의 콩잎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영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다리면 된다. 순돌이는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영감의 눈빛 속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기다려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도대체 영감은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아전의 손이 영감의 눈에 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아전은 복만 영감의 논에 물이 들어오는 수로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영감의 논은 물 한 방울 받지 못한 채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돌이가 수로 앞에 서서 막힌 돌무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밤사이에 돌을 쌓아 물기를 완전히 돌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순돌이가 이를 갈며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복만 영감은 마루에 앉아 집신을 삼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다. 아버지, 이러다 올 가을 수확을 다 망칩니다. 망치면 망치는 거지. 순돌이는 어이가 없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어째서 저렇게 당하고만 계십니까? 복만 영감은 집신 코를 꼬아매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하는 게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영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돌이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마당 한 귀퉁이에 쪼그려 앉아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오아전은 부하 둘을 데리고 복만 영감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영감, 나왔소. 오아전이 대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복만 영감이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오아전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영감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관청에서 발부한 세금 고지서요. 올해 세금이 작년 2배로 책정됐소. 영감은 그 종이를 받아 찬찬히 읽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오? 이유는 관청에서 정한 거요. 영감이 알바 아니오. 영감은 종이를 접어서 오아전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관청에 직접 가서 확인하겠소. 오아전의 눈빛이 좁아졌습니다. 가봐야 소용없을 거요. 사또께서 이미 도장을 찍으셨으니. 그래도 가겠소. 오아전은 비웃음을 흘리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맘대로 하시오. 기한은 보름이오. 오아전이 사라진 뒤 순돌이가 달려 나왔습니다. 아버지, 들으셨습니까? 들었다. 이건 그냥 억지입니다. 법도에도 없는 일입니다. 복만 영감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 안 낡은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순돌이는 영감이 무엇을 꺼내는지 보려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영감은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엇입니까? 나중에 알게 된다. 영감은 보자기를 다시 장롱 깊숙이 밀어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순돌이는 그 서랍을 바라보며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만 영감은 일찍 일어나 관청으로 향했습니다. 순돌이도 뒤를 따랐습니다. 관청 마당에 들어서자 아전 하나가 가로막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소? 세금건으로 사또를 뵙고 싶소. 아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또께서 바쁘시오. 그냥 돌아가시오. 기다리겠소. 영감은 마당 한쪽 돌 위에 앉았습니다. 순돌이도 옆에 섰습니다. 한 시진이 지났습니다. 두 시진이 지났습니다. 아전들이 힐끔힐끔 쳐다보았지만 영감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 사또가 마당을 지나다 영감을 발견했습니다. 저 영감은 누구냐? 아전이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가 다시 풀렸습니다. 들여보내지 말거라. 사또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감은 그래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아전 하나가 나와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 되니 돌아가시오. 영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소. 아전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도 소용없소. 그래도 오겠소. 영감과 순돌이가 관청을 나서자 오아전이 멀찌감치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아전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 늙은이가 버티면 버틸수록 더 확실하게 눌러버릴 구실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돌이는 착잡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사또까지 오아전 편이라면 어디에 기댄단 말입니까? 복만 영감은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하늘이 있다. 순돌이는 그 말이 허망하게 들렸습니다. 지금 하늘이 무슨 소용이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그날 밤 복만 영감은 홀로 방에 앉아 등잔불을 켜놓고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잡은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처럼 차분하고 단호하게 글씨를 써 내려갔습니다. 순돌이가 방문 밖에서 그 모습을 슬쩍 엿보았습니다. 영감이 무엇을 쓰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감의 뒷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튿날부터 고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굴던 아이들이 갑자기 매일 아침 국밥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밥집 최주인은 누가 돈을 대는지 묻는 사람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냥 내가 베푸는 거요. 사람들은 최 주인이 갑자기 인심이 구해졌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최 주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무렵 서당에서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글을 배우지 못하던 아이 셋이 갑자기 서당에 나타났습니다. 군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너희 부모님이 돈을 내셨느냐? 아니요, 누군가 내줬다고 했습니다. 훈장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대체 누가? 아이들도 몰랐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일이 잇따라 벌어지자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고을에 숨어 사는 부자 선비가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 어느 대갓집에서 몰래 선행을 베푸는 건가? 아무도 복만 영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구두쇠 영감이 남의 아이 밥값을 낼 리 없다고 모두가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아전이 영감의 집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부하를 4명이나 데려왔습니다. 영감, 세금 기한이 사흘 남았소. 준비는 됐소. 복만 영감은 마루에 앉아 오아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준비 중이요. 준비 중이라고요. 오아전이 비웃었습니다. 기한 안에 못 내면 논을 압류하겠소. 관청 문서도 이미 만들어져 있소. 순돌이가 주먹을 쥐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오아전의 부하 하나가 순돌이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젊은 놈이 어른들 일에 끼어드나 순돌이의 눈에 불이 붙었습니다. 복만 영감이 조용히 손을 들어 순돌이를 제지했습니다. 순돌아, 물러서거라. 아버지, 물러서거라 했다. 순돌이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오아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영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흘이요, 영감. 오아전 일행이 대문을 나서자 영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다시 그 낡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순돌이는 문가에 서서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빛바랜 문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감은 그 문서를 천천히 펼쳐 읽었습니다. 문서의 끝에는 붉은 관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순돌이는 그게 무슨 문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감이 문서를 다시 접어 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한양에 다녀와야겠다. 순돌이는 눈이 커졌습니다. 한양이요. 그렇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영감은 집신을 꿰며 말했습니다. 옛 친구를 만난다. 순돌이는 아버지가 한양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이 산골 고을에서만 사셨던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옛 친구라 하시면. 복만 영감은 그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영감은 홀로 길을 나섰습니다. 순돌이는 배웅을 하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걱정 말거라. 영감의 등이 새벽 안개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순돌이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무렵 고을 안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아전이 이번에는 복만 영감의 텃밭 경계를 문제 삼아 이웃 사람들을 협박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 밭이 영감 것이라는 증거가 없소. 경계를 다시 측량해야 하오. 이웃 사람들은 오아전의 말에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밭이 복만 영감 것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지만 오아전에게 찍히면 제 집도 무사하지 않다는 걸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 박씨 사내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알기론 저 밭은 20년 전부터 영감 것이었소. 오아전이 눈을 가늘게 뜨며 박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거 증명할 수 있소. 박씨는 잠깐 주춤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없어도 이 고을 사람 모두가 증인이오. 오아전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고을 사람들이 지금 한 명도 나서지 않고 있잖소. 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로 이웃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순돌이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달려왔습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오아전이 순돌이를 보고 희죽 웃었습니다. 내 압이 없을 때 잘 왔다.
밭 경계 문제로 측량이 필요하다는 관청 명령이 내려왔다. 그런 명령은 들은 바 없습니다. 오아전은 품에서 종이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여기 있소. 순돌이가 종이를 낚아채려 하자 오아전의 부하가 가로막았습니다. 함부로 손대지 마시오. 순돌이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여기서 몸싸움을 벌이면 오히려 더 큰 빌미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돌이는 홀로 방에 앉아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돌이는 아버지가 한양에서 만난다는 옛 친구가 도대체 누구인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생 구두쇠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살아온 영감에게 한양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바랜 문서에 찍혀 있던 붉은 관인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복만 영감이 돌아왔습니다. 새벽에 집을 나선 사람이 이틀 만에 돌아왔으니 한양을 다녀온 것이 맞았습니다. 영감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순돌이가 달려나왔습니다. 아버지, 별거 없으셨습니까? 없었다. 친구분은 만나셨습니까? 만났다. 순돌이는 더 물으려다 참았습니다. 영감이 먼저 말해주기 전까지는 물어봐도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영감이 방으로 들어가면서 짧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보름만 기다려라. 순돌이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보름이라는 구체적인 기한이 나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오아전은 세금 기한이 왔다며 관청부 아들을 데리고 복만 영감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영감, 오늘이 기한이요. 세금 내시겠소? 아니면 논을 내놓으시겠소? 복만 영감이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영감은 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오아전 앞에 내밀었습니다. 오아전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게 다요? 세금 고지서에 적힌 대로요. 오아전은 엽전을 세어보았습니다. 딱 맞는 금액이었습니다. 오아전은 잠깐 표정이 굳었다가 다시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번엔 냈지만 다음 달에 또 고지서가 나올 것이요. 그때 가서 생각하겠소. 영감은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아전은 등 뒤에서 영감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저 영감, 어디서 그 돈이 나왔을까? 오아전은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오후, 오아전은 자신의 신복 하나를 불렀습니다. 저 영감을 미행해라.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낱낱이 보고해라. 신복이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습니다. 오아전은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영감이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느낌이 불편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신복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영감은 이틀에 한 번씩 국밥집에 들릅니다. 국밥집? 예. 그리고 서당 훈장댁에도 들릅니다. 오아전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는 것이냐? 아닙니다. 들르기만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매번 종이에 무언가 적어서 건넵니다. 오아전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그 종이가 무엇인지 알아봐라. 다음 날 신복이 다시 보고했습니다. 국밥집 최 주인을 협박해서 알아냈습니다. 뭐라 하더냐? 신복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영감이 아이들 밥값으로 매달 돈을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아전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구두쇠 영감이? 예. 10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오아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영감이 겉으로는 구두쇠처럼 살면서 뒤로는 돈을 뿌리고 다녔다는 거군. 그런 것 같습니다. 오아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 영감에게 돈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오아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영감 집을 뒤져봐야겠다. 무슨 명분으로요? 명분이야 만들면 되지. 오아전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이틀 뒤 오아전은 관청 포졸셋을 데리고 복만 영감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세금 탈루 혐의로 집을 수색하겠소. 순돌이가 대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세금은 다 냈습니다. 세금 탈루 혐의는 이번 세금 이야기가 아니오. 과거 몇 년치에 대한 의혹이요. 그건 날조입니다. 포졸 하나가 순돌이를 밀쳤습니다. 순돌이가 비틀거렸습니다. 복만 영감이 마루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들어오시오. 순돌이가 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순돌아, 막지 마라. 영감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포졸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방마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을 열고 항아리를 들추고 창고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포졸 하나가 낡은 장롱 서랍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복만 영감이 그토록 아끼던 그 낡은 보자기였습니다. 포졸이 보자기를 풀려고 하자 영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내놓지 않겠소. 오아전이 눈을 번뜩였습니다. 증거물일 수 있소. 내놓으시오. 영장이 있소. 오아전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감이 영장을 물어볼 줄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영장은 내일 받아오겠소. 영장을 받아오면 보여주겠소. 오아전은 이를 갈며 포졸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마당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순돌이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보자기 안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복만 영감은 보자기를 품에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된다. 보름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열흘이 남았습니다. 영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그 열흘 안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복만 영감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 말이 저녁 바람에 실려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돌이는 그 말의 무게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한양에서 만난 옛 친구는 누구이며 그 보자기 안에 든 문서는 무엇인지, 그리고 열흘 뒤에 이 고을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열흘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만 영감은 그 열흘 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국밥집에 들르고 서당 훈장댁에 다녀오고 저녁에는 방에 앉아 등잔불을 켜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순돌이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오아전은 영장을 받아왔다며 다시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영감, 이번엔 영장이 있소. 복만 영감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보자기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오아전 앞에 내밀었습니다. 오아전이 보자기를 낚아채듯 받아서 펼쳤습니다. 빛바랜 문서가 나왔습니다.
오아전은 문서를 읽다가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이게 다요? 그렇소. 이딴 오래된 종이가 무슨 소용이요. 오아전은 문서를 다시 보자기에 싸서 영감에게 던지듯 돌려줬습니다. 순돌이는 오아전이 문서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것이 이상했습니다. 저 문서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아전이 돌아가고 나서 순돌이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아전이 문서를 보고도 왜 그냥 간 것입니까? 복만 영감은 문서를 다시 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자는 문서의 뜻을 몰랐던 것이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영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안다. 순돌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엿장수 하나가 수군거렸습니다. 들었소. 이 고을에 암행어사가 온다고. 설마 그런 소문이 어디서 났소? 장터 보부상이 한양서 내려오다 들었다고 했소.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암행어사 소문은 심심하면 도는 것이어서 믿는 사람보다 흘려듣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아전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아전은 신복을 불러 말했습니다. 그 소문 출처를 알아봐라. 예. 신복이 다녀오더니 말했습니다. 보부상 하나가 퍼뜨린 것인데 그 보부상은 이미 고을을 떠났다고 합니다. 오아전은 손을 저었습니다. 허튼 소문이다. 신경 쓰지 마라. 그러나 오아전의 눈빛에는 작은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무렵 복만 영감의 집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허름한 도포의 갓을 깊이 눌러쓴 중년 사내였습니다. 순돌이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복만 영감 계시오? 안에 계십니다만 누구시라 전할까요? 사내는 빙긋 웃었습니다. 옛 친구라 하면 알 것이오. 순돌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양에서 만나고 온 그 옛 친구가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사내가 마루에 앉자 복만 영감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왔구먼. 왔소. 고생이 많았소. 영감이 더 고생했지요. 순돌이는 마당 한켠에 서서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내의 태도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허름한 차림이었지만 앉은 자세와 눈빛에서 예사 사람이 아닌 기운이 풍겼습니다.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순돌이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흘 뒤요. 복만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사내는 갓을 고쳐 쓰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순돌이는 아버지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저분이 누구십니까? 복만 영감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다. 순돌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목숨을요? 30년 전 일이다. 30년이요. 영감은 마루에 앉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한양 근처 주막에서 우연히 칼에 찔린 사람을 만났다. 순돌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피했는데 나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업고 달렸지. 그래서 살았습니까? 살았다. 그분이 지금 저분입니까?
복만 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돌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전 젊은 날의 일이 지금 이 순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복만 영감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사흘 뒤에 알게 된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고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청 앞 큰 길에 말을 탄 행렬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마패를 든 사람이 앞장서고 그 뒤로 관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다. 누군가 외치자 고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진짜 어사가 왔다. 저 소문이 사실이었네. 순돌이는 마을 어귀에서 그 행렬을 바라보다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행렬의 맨 앞, 마패를 들고 말을 탄 사람이 사흘 전 복만 영감의 집을 찾아왔던 그 사내였습니다. 저분이. 순돌이는 두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아전은 관청에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사가 왔다고? 신복이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예, 지금 큰 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아전은 의자에서 일어서다가 다리가 풀려 도로 주저앉았습니다. 암행어사가 오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이 자기 같은 사람이라는 걸 오아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또께 알려라. 신복이 사라지자 오아전은 방 안을 이리저리 서성였습니다. 수년간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세금을 조작하고 억울한 고발을 일삼은 일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아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암행어사는 관청에 들어서자마자 사또를 불러 앉혔습니다. 이 고을의 세금 장부와 고발 문서 일체를 가져오라. 사또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예. 즉시 가져오겠습니다. 관청 마당은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습니다. 아전들은 눈치를 보며 서로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암행어사가 마당을 둘러보다가 말했습니다. 복만 영감을 데려오라. 관청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구두쇠 영감의 이름이 암행어사 입에서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포졸이 복만 영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영감은 이미 준비가 된 사람처럼 갓을 쓰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사 나리께서 부르십니다. 알겠소. 영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돌이가 따라 나서려 하자 영감이 말했습니다. 너도 따라오너라. 관청 마당에 들어서자 암행어사가 영감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담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웅성거렸습니다. 어사가 저 영감 때문에 일어섰다. 저 구두쇠 영감을 어사가 알아? 암행어사가 복만 영감에게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소. 영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살았을 뿐이요. 암행어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소매에서 문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것은 복만 영감이 품에 간직해온 그 빛바랜 문서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마당을 향해 문서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고을 아전 오씨는 지난 5년간 세금을 조작하고 백성의 재물을 강탈한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소.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그 증거는 이미 한양의금부에 올라가 있으며 고발인은 이 자리에 있는 복만 영감이요. 순돌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한양에 다녀온 것은 옛 친구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오 아전의 비리를 의금부에 직접 고발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옛 친구가 바로 암행어사였던 것이었습니다. 담 밖에서 지켜보던 고을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구두쇠 영감이 고발했다고? 오아전의 비리를 알고 있었단 말이야? 박씨 사내는 담 밖에서 그 광경을 보다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아전은 관청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잡아들여라. 암행어사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포졸들이 오아전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오아전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관청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놈아, 어딜 가려 하느냐. 포졸들에게 양팔이 잡힌 오아전이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오아전은 마당에 꿇어앉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 눈이 복만 영감을 향했습니다. 영감 당신이. 복만 영감은 오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승리의 웃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소. 오아전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만 당신이 하는 일이 옳지 않았을 뿐이요. 오아전의 눈에 뭔가 알 수 없는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또도 관청 마당에 끌려 나왔습니다. 세금을 조작하는데 공모한 죄였습니다. 암행어사는 두 사람의 죄목을 낱낱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담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수년간 억눌렸던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국밥집 최 주인은 앞치마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군장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있었구나. 순돌이는 아버지 곁에 서서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영감의 손이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손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순돌이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암행어사가 복만 영감에게 말했습니다. 영감, 이제 억울함이 풀리셨소. 복만 영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억울한 것은 없었소. 암행어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없었다고요? 나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요. 암행어사는 한참 영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고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암행어사가 고개를 숙일 만한 사람이었다면 저 영감이 평생 구두쇠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오아전과 사또는 포박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관청 앞 큰 길에는 고을 사람들이 가득 모여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아전이 포졸들에 끌려가다가 돌아보았습니다. 복만 영감이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오아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감은 그 자리에서 오아전이 사라질 때까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암행어사는 떠나기 전에 복만 영감의 집에 들렀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막걸리 한 잔씩을 나눴습니다. 영감, 이제 논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처음부터 걱정하지 않았소. 알고 있소.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30년이 지났구먼. 암행어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복만 영감은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렇구먼. 그때 영감이 나를 업지 않았다면 나는 그 주막 앞에서 죽었을 것이요. 업었을 뿐이요. 그 업힘 하나가
내 30년을 만들었소. 영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암행어사가 마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감은 왜 내게 진작 도움을 청하지 않으셨소? 오아전이 괴롭히기 시작한 게 한두 해가 아니잖소. 복만 영감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버틸 수 있을 때는 혼자 버티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소. 암행어사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영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먼 길을 어렵게 내려오는 것은 정말 그래야 할 때를 위해 아껴두고 싶었소. 암행어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별이 지도록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순돌이는 방 안에서 그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구두쇠 소리를 들으면서도 한 번도 해명하지 않았던 이유가, 남몰래 아이들 밥값을 내면서도 이름을 숨겼던 이유가, 오아전에게 시달리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고 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 옳은 것을 향해 조용히 걸어온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순돌이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복만 영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소. 영감이 암행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의금부에서 영감의 지난 행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났소. 영감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오? 암행어사는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영감이 젊은 날 억울하게 빼앗긴 땅 문서가 의금부 창고에서 발견되었소. 순돌이가 숨을 멈췄습니다. 복만 영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영감 것이라는 증거가 분명하오. 영감의 눈이 천천히 내려깔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영감이 말했습니다. 그 땅은 이미 지난 일이오. 지난 일이라 하시더라도 법도에 따라 돌려받으실 수 있소. 영감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땅값이 얼마나 돼오? 암행어사가 금액을 말했습니다. 순돌이는 그 금액에 눈이 커졌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영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돈, 이 고을 굶는 아이들 밥값으로 써주시오. 암행어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감, 내가 필요한 것은 이미 있소. 영감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오. 암행어사는 한참을 영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돌이는 방 안에서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평생이 한꺼번에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구두쇠라고 욕을 먹으면서도 웃었던 이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기다렸던 이유, 하늘이 있다고 말했던 이유가 이제야 온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하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장 부유한 방식으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깊어가면서 복만 영감의 집 마당에는 고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 최 주인이 왔습니다. 박씨 사내가 왔습니다. 서당 훈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장터 느티나무 아래에서 굴던 아이들이 어머니 손을 잡고 왔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복만 영감은 마루에 앉아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감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빛이 돌았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일이 하나 더 벌어졌습니다. 암행어사가 떠나기 직전 고을 사람 하나가 달려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사나리.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오아전을 압송하던 포졸 중 하나가 어젯밤 도망쳤다 합니다. 암행어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오아전은? 오아전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마당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순돌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오아전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아전이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이 어디인지 순돌이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복만 영감의 집이었습니다. 복만 영감은 그 말을 듣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암행어사가 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감, 일단 안으로 드시오. 괜찮소. 오아전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오. 위험할 수 있소. 영감은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모여있던 고을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아전이 도망쳤다고? 그럼 저 영감이 위험한 거 아니야? 박씨 사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오늘 밤 이 집 앞을 지키겠습니다. 훈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있겠소. 암행어사는 포졸 둘을 복만 영감의 집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행을 이끌고 오아전의 행방을 추적하러 떠났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복만 영감의 집 마당에는 박씨 사내와 훈장, 그리고 포졸 둘만 남았습니다. 순돌이는 방 안에 들어와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무섭지 않으십니까? 복만 영감은 등잔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다. 오아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면 보면 된다. 순돌이는 아버지의 그 태연함이 이제는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눌리는 것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박씨 사내와 훈장이 나지막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돌이는 아버지 곁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깼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복만 영감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등잔불이 가물가물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박씨 사내가 낮게 외쳤습니다. 누구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벌떡 일어나 칼을 뽑았습니다. 순돌이도 잠에서 깨어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오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아전의 모습이 어젯밤과는 달랐습니다. 관복도 없었고 갓도 없었습니다. 허름한 평민 차림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포졸이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꼼짝 마라. 오아전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박씨 사내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왜 온 거야? 오아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당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만 영감이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아전은 입술을 달싹이다가 말했습니다. 영감. 복만 영감은 마루에 서서 오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어오시오. 포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영감, 이 자는 죄인이오. 알고 있소. 그래도 들어오시오. 춘돌이도 어안이 벙벙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오아전이 포졸의 제지를 받으며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영감은 마루 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앉으시오. 오아전은 마당 바닥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아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망치다가 발이 안 움직였소. 영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몰랐소. 오아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 여기로 발이 왔소. 춘돌이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힌 사람이 도망치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복만 영감이 말했습니다. 왜 이리로 왔소? 오아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르겠소. 그냥 왔소. 도망치면 더 큰 죄가 돼요. 알고 있소. 그러면 자수하시오. 오아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영감은 나를 원망하지 않소. 복만 영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원망했던 적이 있었소. 오아전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런데 원망을 오래 하면 내 마음이 상하더이다. 오아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잘못된 것이오. 그것은 변하지 않소.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사람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오. 오아전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오아전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개를 숙인 것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포졸이 오아전을 부축하듯 일으켰습니다. 자수하면 죄를 감할 수 있소. 같이 갑시다. 오아전은 일어서면서 복만 영감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아전이 포졸과 함께 대문을 나섰습니다. 춘돌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저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복만 영감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니까. 춘돌이는 그 말을 가슴 속 깊이 새겼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암행어사가 오아전이 자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복만 영감의 집으로 다시 왔습니다. 영감, 어젯밤 일을 들었소. 영감은 마루에서 집신을 삼고 있었습니다. 별일 아니요. 암행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감이 별일 아닌 것이 내게는 늘 큰일이요. 두 사람은 잠시 웃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말했습니다. 오아전은 자수했으니 죄를 감해서 처벌할 것이요. 잘 됐소. 영감이 그것도 바랬소. 복만 영감은 집신을 꼬면서 말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받되 사람으로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소. 암행어사는 그 말을 받아 적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암행어사의 행렬이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큰 길에 나와 배웅했습니다. 암행어사가 말 위에서 복만 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소. 오면 막걸리 한 잔 내겠소. 암행어사가 웃었습니다. 행렬이 고을 어귀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만 영감은 그 자리에 서서 행렬이 사라진 방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춘돌이가 아버지 곁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난 것입니까? 끝난 것도 있고 시작된 것도 있다.
시작된 것이요? 영감은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논에 물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가서 봐야지. 순돌이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빠른 걸음으로 따라갔습니다. 논두렁 위에 서자 수로가 뚫려 물이 찰랑찰랑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막혔던 돌무더기가 치워져 있었습니다. 누가 치웠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가 치웠든 상관없었습니다. 물이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복만 영감은 논두렁에 쪼그려 앉아 그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담가 보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운 물이 손바닥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영감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팼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순돌이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아버지가 나이 들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전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주름 하나하나가 아버지가 살아온 방식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복만 영감의 집에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국밥집 최 주인이 솥을 들고 왔습니다. 박씨 사내가 막걸리를 들고 왔습니다. 훈장이 포를 들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들어 왔습니다. 마당이 가득 찼습니다. 복만 영감은 그 한가운데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2숟갈을 더 먹었습니다. 최 주인이 물었습니다. 영감, 입맛이 도십니까? 오늘은 좀 나는구먼.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막걸리가 돌았습니다.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날 밤 복만 영감의 집은 살아오면서 가장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감에게는 가장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고을에 새 사또가 부임했습니다. 젊고 단단한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고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이 고을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오.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박씨 사내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둘 손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새 사또는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해가 기울도록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고을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렸던 사람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복만 영감은 그 변화를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텃밭을 돌보고 국밥집에 들르고 서당 훈장댁에 다녀오는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고을 사람들이 영감과 마주치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에는 구두쇠라며 혀를 찼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눈을 마주치며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영감은 그 인사를 받을 때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별히 더 웃거나 으쓱하지 않았습니다. 순돌이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돌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평생 욕을 먹으면서 사셨는데 억울하지 않으셨습니까? 복만 영감은 텃밭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억울하다는 건 남이 나를 잘못 봐서 생기는 감정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하는 일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억울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순돌이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영감은 잡초를 뽑으며 말했습니다. 쉽지 않지. 나도 속이 쓰렸던 날이 있었다. 언제요? 내 어미가 죽던 날
고을 사람들이 조문도 안 왔을 때 순돌이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때 구두쇠 영감 집에 가면 술이나 밥이 나오겠냐는 소리가 담 밖에서 들렸다. 영감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날은 많이 쓰렸다. 순돌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미는 괜찮다고 했다. 영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둘이 있으면 된다고 했지. 마당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돌이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감은 다시 손을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할 수 있었다. 그 말이 마당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한참 뒤 순돌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영감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처럼 살 필요 없다. 왜요?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산 것이다. 너는 내 방식대로 살아라. 그 방식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영감은 잠시 손을 멈추고 순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라. 그게 다다. 순돌이는 그 말이 너무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영감의 논에는 벼가 황금빛으로 익었습니다. 수로가 막혔던 여름을 버텨낸 벼들이었습니다. 수확하는 날, 박씨 사내가 도우러 왔습니다. 이웃 사람 둘도 왔습니다. 일을 마치고 논두렁에 앉아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박씨 사내가 말했습니다. 영감, 올해 수확이 꽤 되겠소. 그렇구먼. 이제 좀 편하게 사셔도 되지 않겠소. 복만 영감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넓게 깔려 있었습니다. 편하게 사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다르지 않소. 박씨 사내는 그 말의 뜻을 한 번에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수확이 끝난 뒤 복만 영감은 평소보다 이른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국밥집에 들러 최 주인에게 엽전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최 주인이 받으며 말했습니다. 영감, 이제 비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들 알고 있소. 영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소. 나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오. 최 주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영감,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복만 영감은 빙긋 웃었습니다. 살 만큼 살았소. 그런 말씀 마시오. 걱정 말구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으니까. 최 주인은 영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서당에 들른 날, 훈장이 영감에게 말했습니다. 영감 덕에 이번에 아이 5이 더 들어왔소. 잘 됐구먼. 영감이 그를 가르쳐 볼 생각은 없소. 복만 영감은 웃었습니다. 나는 선생 자리가 아니오. 영감이 살아온 것 자체가 가르침이오. 영감은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 말 마시오. 그냥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오. 훈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저 영감이 살아온 방식을 단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 고을 최고의 교훈이 될 것이라고. 겨울이 오기 전 순돌이에게 혼산말이 들어왔습니다. 이웃 고을 훈장의 딸이었습니다. 복만 영감은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밥을 3그릇 먹었습니다. 순돌이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버지, 밥을 그렇게 많이 드셨습니까? 오늘은 기쁘다. 저 혼이 나는 것이 기쁘십니까? 기쁘지. 그거 하나로 밥을 3그릇씩이나요. 영감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 어미가 살아 있었다면
10그릇도 먹었을 것이다. 순돌이는 그 말에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차올랐습니다. 혼례 날이 정해졌습니다. 복만 영감은 그날을 위해 천천히 준비를 했습니다. 구두쇠라는 소문이 자자했지만 혼례 상만큼은 고을에서 가장 넉넉하게 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 구두쇠 영감이 저런 상을 차린다고? 아들 혼례에는 아끼지 않는구먼. 그러나 그 말이 더 이상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감탄이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날 밤, 복만 영감은 혼자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순돌이 장가갔소. 바람이 불었습니다. 잘 살 것이오. 영감은 오래도록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습니다.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는 것을 영감은 알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복만 영감은 텃밭에 쌓인 눈을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와 낡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 장롱 안에는 이제 빛바랜 문서도 보자기도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감이 수십 년간 조금씩 적어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들 밥값을 낸 날짜, 글공부를 시작한 아이들 이름, 쌀을 나눠준 날, 수로가 막힌 날, 암행어사를 만난 날, 오아전이 찾아온 날, 순돌이, 혼례 날.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자신이 힘들었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다만 날짜와 사람 이름과 있었던 일만 담담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감은 그 책의 마지막 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오늘 눈이 왔다. 텃밭이 하얗다. 순돌이 부부가 방 안에서 웃는 소리가 들린다. 잘 됐다. 영감은 붓을 내려놓고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장롱에 다시 넣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눈 내리는 마당이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하였습니다. 복만 영감은 마루에 걸터 앉아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평생 구두쇠라 욕을 먹으면서도 남몰래 선행을 베풀어온 영감의 이야기는 훗날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누군가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진 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진짜 부자이고 욕을 먹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복만 영감의 이름은 비석에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비석보다 단단하게 새겨졌습니다.